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50대 후반의 미숙 씨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편 정우 씨가 아침 일찍 회사에 간다며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여보,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요? 미숙 씨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하는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거래처 만나는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드셔도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우 씨는 평소에 잘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혹시 내가 없는 동안 급한 전화 오면 나중에 연락한다고 해라고 덧붙였어요. 미숙 씨는 약간 의아했지만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 씨가 나간 후 미숙 씨는 문득 남편의 모습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부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연한 계기가 미숙 씨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우 씨가 깜빡하고 가져가지 못한 중요한 계약서가 있어서 미숙 씨는 그의 차를 타고 회사에 전달해 주러 가기로 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미숙 씨는 회사 주소를 입력하려다가 최근 목적지 목록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예상대로 남편의 회사 주소가 있었지만 그 아래 낯선 주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빌라 201호 라운 커피숍, 새싹 복지관 같은 곳들이었어요. 미숙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곳들을 다녔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들른 곳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이나 개인 빌라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후로 한 달 정도 미숙 씨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미숙 씨의 눈에는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것, 옷차림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그리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 씨는 용기를 내어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서요. 응, 새로운 담당 업무가 생겨서 좀 복잡해. 다음 달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 정우 씨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미숙 씨에게는 왠지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말할 때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의 차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주소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평화빌라 201호는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방문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미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 씨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미숙 씨는 그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미숙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고마워. 결혼 후 정우 씨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진실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정말 비밀이 없었던 걸까요? 다음 주 미숙 씨는 남편의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 새로운 업무 때문에 늦어요? 응,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우 씨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미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정우 씨의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을 때였어요. 우리 남편들이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바쁘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인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새 프로젝트요? 우리 남편은 요즘 오히려 일이 줄어들어서 일찍 들어오는데요. 미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늦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미숙 씨는 남편의 패턴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규칙성을 발견했어요. 정우 씨가 업무가 늦어진다고 하는 날들이 모두 화요일과 금요일이었거든요. 더욱 수상한 것은 그런 날이면 정우 씨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도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달 더 지켜본 후 미숙 씨는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정우 씨가 또 늦는다고 했을 때 미숙 씨는 그 평화빌라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평화빌라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미숙 씨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후 6시 30분쯤 정말로 정우 씨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빌라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1시간 정도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함께 걸어 나왔던 거예요. 두 사람은 빌라 앞에서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친밀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정우 씨가 그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 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미숙 씨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정우 씨가 또다시 늦는다고 했을 때 미숙 씨는 마침내 직접 대화하기로 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평화빌라에 왜 가시는 거예요?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미숙 씨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숙아, 어떻게 알았어? 내비게이션에서 봤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확인도 했고요. 당신이 여자와 만나는 것도 봤어요. 정우 씨는 잠시 머리를 감싸 주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그때 정우 씨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미숙아, 그 사람은 내 딸이야. 뭐라고요? 미숙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우 씨에게 딸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 있었어. 헤어진 후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정우 씨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인이 있었는데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정우 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딸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은이가 혼자 남겨져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미숙 씨에게는 그 설명도 믿기 어려웠어요. 30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니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당신 딸이라는 걸.
정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과 출생증명서 같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여성이 정우 씨와 닮은 점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얼굴형이 비슷했어요. 지은이라는 이름이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해서 내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어. 미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아니라 숨겨진 딸이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미숙 씨가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도와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우 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우리 집 생활비에서 매달 조금씩. 얼마나요? 한 50만 원 정도. 하지만 미숙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가게 통장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미숙 씨 명의의 적금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 씨는 분노를 참으며 정우 씨를 기다렸습니다. 당신 은행 가서 확인해 봤어요. 매달 15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 적금도 건드렸고요. 정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수가 그건 지은이가 병원비가 필요해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딸이 맞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줘야 해요?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설령 지은 씨가 정말 정우 씨의 딸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가게 돈을 빼돌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미숙 씨는 직접 지은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평화빌라를 찾아가서 201호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아내입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 아주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지은 씨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미숙 씨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매달 얼마나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한 50만 원 정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 씨는 정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실제로는 150만 원을 주면서 지은 씨에게는 50만 원만 준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정우 씨에게 따졌습니다. 지은 씨는 5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던데 나머지 1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정우 씨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병원비나 다른 용도로.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말해보세요. 정우 씨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미숙 씨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정우 씨가 지은 씨를 핑계로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미숙 씨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정우 씨의 딸인지, 그리고 돈이 정말 지은 씨에게만 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몇 주간의 조사 끝에 미숙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가 지은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실제로 정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로 정우 씨의 딸이 맞았지만 정우 씨는 그녀를 핑계로 삼아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미숙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하겠어요. 정우 씨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이혼 과정에서 정우 씨의 비리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가게 돈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용 카드로 개인적인 만남 비용을 지불한 것도 발각되었어요. 결국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좌천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 과정에서 정우 씨의 여러 부정행위들이 공개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었죠. 미숙 씨는 이혼 후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한 깨끗한 출발이었어요. 반면 정우 씨는 직장에서의 좌천, 사회적 신뢰 상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때 성공한 가장으로 존경받았던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몇 년 후 미숙 씨는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볼 때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자신을 속이고 배신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않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우 씨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가 거짓말과 배신으로 얻으려 했던 것들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거짓말과 배신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정우 씨처럼 가족을 속이고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숙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